성중실록 190권 성중 17년 4월 1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1486년 성화 22년 경령에 나아갔다. 시독관 조지서가 아뢰기를 신이 전자의 해청을 기르지 말 것을 청하였는데 지금 오히려 기르고 있으니 성덕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유전을 수십일 동안 하였다면 그러겠지만은 다만 응사로 하여금 매를 놓아 사냥하는 것이야 무슨 패단이 있겠는가 하였다. 조지서가 말하기를 응사가 달려가면서 뒤 쫓느라 화곡을 손상시키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매 하나를 날리는데 패단이 어찌 여기에 이르겠는가 하므로 조지서가 말하기를 비록 매 하나를 날린다고 하지만은 따르는 자들이 많은데 어찌 화곡을 해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대가는 인주의 이목과 같은 관원인데 지난번에 응사가 정은 김수동을 피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해 사관원의 나장이 장을 맡다가 운명하였으니 이것은 슬퍼해야 할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장의 말이 많이 부실한 까닭에 고문한 것이지 어찌 장사를 하려고 하였겠는가 하였다. 조지서가 아뢰기를 어제 신이 길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세 장을 가지고 있어 물어보았더니 곧 궁중에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순 임금이 칠기를 만드니 간하는 자가 7인이었는데 세 장은 곧 완화하는 물건이니 어찌다만 칠기 정도이겠습니까? 지난해 흉년이 들어서 백성이 힘입어 살아가지 못하고 제2가 여러 차례 일어났으며 금년의 풍흉 또한 알 수가 없는데 전하께서 작은 오락무들을 애완하시면서 백성의 괴로움을 긍휼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이 옳겠습니까? 만약 해청을 날려보내지 않으신다면 이는 작은 물건을 중히 여기고 백성을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완물이 의지를 잃게 함을 나도 알고 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내가 어찌 가볍게 여기겠는가 하였다. 좌부 승지 박승질이 말하기를 작은 물건을 중히 여기고 백성을 가벼이 여긴다는 말은 그릇된 말입니다. 하므로 조지서가 말하기를 신의 말은 그릇된 말이 아닙니다. 매를 날려 사냥하면서 백성의 화곡을 상하게 한다면 어찌 물건을 중히 여기고 백성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기뻐하지 않았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12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10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정은 김수동이와 사례기를 신이 전날에 두세 번 사직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다시 생각하여 보건대 나장이 신으로 말미암아 죽었으니 성상의 호생지덕에 누가 되므로 신은 실로 미안합니다. 청근대 신의 직을 갈아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죄를 가지고 형신하다가 죽었는데 어찌 호생지덕에 누가 되겠는가 하였는데 김수동이 애써 사직하려고 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간호는 조중에서 존경하며 예로 대우하는 사람인데 응사자가 도리어 무엇을 믿고서 감히 간호에게 대등한 예로서 한단 말인가? 응당 날탄 죄를 범함으로써 죄를 받아야 할 것인데도 나장이 도리어 죄가 아닌 일로 운명하였으니 애석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12일 성해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13일 무장 첫 번째 기사 동지중추부사 박안성을 보내어 전문을 받들고 북경에 가서 천추절을 할애하게 하였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전문에 배리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는 곧 통사 최발을 임명하여 포로되었다가 도망쳐온 중국인 하주아 등 6명을 안동하여 요동에 가서 풀어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14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양계에 모두 무신을 써서 수령으로 삼는 것은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수령은 마땅히 백성을 다스리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아야 하니 비록 양계라 하더라도 어찌
전공을 상사로 여기겠는가. 그러므로 양계의 수령은 문무를 교차하되 육시 칠감의 정과 육조의 정랑 좌랑을 가려서 제수하고 홍문관원도 수령으로 제수하여 이들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알게 함이 마땅하다. 내가 마땅히 몸소 가려 뽑아서 제수할 것이니 전조에서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승지 성건 등이 아뢰기를 홍문관은 인지를 양성하는 곳이니 만약 그 직에 오래 있지 못하면 그 재주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 비록 긴절한 일이기는 하나 고문, 논사하는 직임에 비하면 경중이 아주 두드러기지게 다릅니다. 만약 한때의 특명에 의한 것이라면 가하겠지만은 전조로 하여금 주의하게 하면 의례 외임을 제수하는데 이는 인재를 양성하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홍문관원으로서 능히 이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 있으면 백성을 다스리는 직임으로 시험해보고자 하는 것이니 어찌 예로 수령을 삼겠는가 하였다. 양계는 평안도와 함경도를 말하는 것이다. 육시 7감은 육조 이외의 관으로서 육시는 태상시, 종부시, 위위시, 사복사, 예빈시, 전농시이고 사복시인데 사복시 칠감은 태부감, 서부감, 성공감, 사제감, 궁기감, 사천감, 태이감을 말한다. 선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1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신준이 본도의 유생이 지은 부, 논의 일을 올인이 윤필상에게 명하여 그 고하의 등재를 매기게 하여 우등한 사람인 김갱수에게는 소미통감 중용 대학을 내려주고 임계춘에게는 춘추 대학을 내려주고 임세필에게는 맹자를 내려주고 장효은에게는 논어를 내려주고 이승전, 이계말, 장계종에게는 중용을 내려주고 윤유, 양인원, 배철손에게는 대학을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14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장악원 전학 황효성이 와서 아뢰기를 주례의 춘관 대사악에 이르기를 무릇 악은 원종 위궁, 황종 위각, 태주 위치, 고선 위우로 연조하여 악이 6번 변하면 천신이 모두 내려오므로 예를 올릴 수 있고 함종 위궁, 태주 위각, 고선 위치, 남려 위우를 연주하여 악이 8번 변하면 지기가 모두 나오므로 예를 올릴 수 있으며 황종 위궁 대려 위가 태주 위치 응종 위우로 연주하여 악이 9번 변하면 인귀에 예를 올릴 수 있다 하였는데 제사의 악에는 상성을 쓰지 않고 다만 궁, 각, 지, 우, 사성만 씁니다. 지금은 각, 지, 우를 쓰지 않으면서 사조에서 모두 궁성을 쓰니 엄량이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강신하는 악은 나라의 중요한 일인데 지금의 악을 쓰는 것은 그릇된 곳이 많이 있으니 청컨대 옛날 악보를 가지고 참작하여 개정하게 하소서 하므로 명하여 채수와 홍문관원으로 업류를 이해하는 자를 불러서 묻게 하니 채수 등이 아뢰기를 황효성이 아린 것은 모두 율려신서에 의한 것이고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옛날 악으로서 참고해보면 지금 악과 과연 같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황효성이 현상의 악을 가지고 궁, 상, 각, 치, 우에다 군, 신, 민, 사, 무를 비하여 신현은 군현을 범할 수 없으니 궁은 스스로 궁이 되고 상은 스스로 상이 되어야 가하다고 합니다. 그 말이 비록 옳기는 하지만은 같은 현 중에서 혹은 느리기도 하고 혹은 급하기도 하여 어문이 그에 따라 변해지는데 어찌 군, 신, 민, 사, 무를 알겠습니까? 율려신서의 주에 이르기를 제사의 악은 상승을 쓰지 않고 다만 국, 각, 치, 우, 사승만 있으니 이른바 상승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곡절에 쓰지 않음을 말한 것이 아니다. 곧 제사에는 부드러움을 숭상하는데 상승은 경강하여
조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례의 인귀의 제사는 악으로 말한 경우 황종, 위궁, 대리어, 위가, 태주, 위치, 응종, 위우 하니 이것은 사승이 각각 스스로 기조하는 것이지 다만 궁만은 아니다 하였습니다. 본국의 악은 사승 모두 궁으로서 기조하는데 어디에 의거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율이 12이 있는데 다만 황종, 대려, 태주, 응종을 들어 사승으로 삼아 이를 쓰는 것은 주례 대사악의 주로서 상고해보건대 인궁은 황종인데 황종은 임종을 하생하고 임종은 지궁인 까닭으로 이를 피하고 임종은 태주를 상생하고 태주는 남려를 하생하는데 남려는 천궁의 양과 같은 자리이므로 또 이를 피하고 남려는 고선을 상생하는데 고선은 남려의 하이므로 또 이를 피하고 고선은 응종을 하생하고 응종은 유빈을 상생하는데 유빈은 자궁의 임종의 양이므로 이를 피한다고 하였으니 임종, 남녀, 고선, 유비는 인귀에 제사하는데 모두 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조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시용, 악은 황종, 위궁이 주례와 같고 그 나머지 삼성은 중려, 남려, 이치기 각각 스스로 궁이 되어 대려, 위가, 태주, 위치, 응종, 위우로 기조를 삼지 아니하는데 또한 어디에 의거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로써 살펴보건대 황효승이 아래 말은 모두 율려신서에 의거한 것으로 억적의 말은 아닙니다. 다만 시용 악제를 만들 때에 율려신서를 쓰지 아니하고 별도로 다른 악서에 의거한 듯 하지만은 가령 다른 악서로서 그의 의거할 만한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율려신서는 곧 최원정이 주회암과 더불어 여러 책을 모아가지고 이를 증명하고 분변해서 만세의 준정이 되게 한 것이니 이것을 버리고 저것에 의거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율려신서는 예악중 성리 대전에 편입시킨 다음에 본국에 유포되었으니 시용 악제를 만들 때는 아마 미쳐보지 못했을 듯합니다 하였다. 악이 9번 변하면은 여기서 말한 6번, 8번, 9번 변한다고 하는 것은 무인의 변화를 말함인데 4개의 표목을 남북으로 세워놓고 무인이 남쪽 표목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두 번째 표목에 이르는 것을 1변, 거기에서 세 번째 표목에 이르는 것을 2변, 네 번째 표목에 이르는 것을 3변이라 하며 여기는 무인이 몸을 돌려 다시 남쪽으로 향하여 북쪽 표목으로 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두 번째 표목에 이르는 것을 4변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여 5변, 6변, 7변, 8변, 9변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199권 성종 17년 4월 1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199권 성종 17년 4월 15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간 신중호가 아뢰기를 가뭄 기운이 매우 심하여 화곡이 모두 마르고 오물도 고갈되었으며 여러 해 동안 계속 감으로써 창고가 비었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나라에 3년의 저축이 없으면 나라는 나라 구실을 못한다 하였으니 깊이 염려가 됩니다. 성상께서 결정하시고 권면하시며 지극한데도 한제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그렇게 된 원인이 없겠습니까? 옛 사람이 이르기를 하늘은 성실함으로써 응한다 하였으니 전하께서 하늘에 응하는 성실함이 아마도 미진한 바가 있었던 듯합니다. 내 응방에서 해청을 기르고 또 철망으로 새 장을 만들어 드리게 하심은 이것이 완화하는 일의 뜻을 두심이니 어찌 하늘을 공경하고 걱정하며 권면하는 데 있어서의 성실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변이 오는 이유야 내가 덕이 없어서 그렇지 어찌 하청의 소치이겠는가. 세장은 곧 선왕조께서 전에 내려오던 물건인데 많이 이지러지고 헐었기 때문에 보철하도록 한 것뿐이니 이 어찌 완화하는 일에 뜻을 두었겠는가. 한제가 과연 해청으로 말미암았다면 날려보내는 것이야 무엇이 어려울 게 있겠는가. 다만 반드시 비가 오게 할 수 있을런지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동지사 채수가 말하기를 옛 사람이 이르기를 아무 일이 잘 되면 아무 휴징이 응하고 아무 일이 잘못되면 아무 구징이 응한다 하였으니 이는 통하지 않는 논리입니다.
지금 비록 해청을 날려보낸다 하더라도 지 반드시 비를 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영사 윤필상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마음을 다해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걱정하심으로 마땅히 천재와 구중이 없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한계가 있으니 이는 신이 무상한 소치입니다. 옛날 사람은 나라에 재변이 있으면 삼공을 면하기를 꾀하였으니 빌건대 신의 직을 해면하시어 재변을 거치게 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재변이 만들어지는 것은 모두 군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요 임금이나 당 임금이 수재와 한재를 만났을 적에 상신을 면하기를 꾀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임금 스스로 자신을 허물하지 않고 대신이 면하기를 꾀하면 후세에 잘못된 일이다 하였다. 윤필상이 말하기를 당우 3대의 시대에는 고유, 기, 후직, 설과, 주공, 소공이 대신이 되었으니 어찌 면하기를 꾀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 이래로부터 삼공에 들어 마땅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면하기를 꾀하였었습니다. 현근의 한나라의 고세에 의하여 신의 직사를 해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부득한 소치이니 어찌 대신으로 말미암았겠는가 하였다. 신종우가 말하기를 지금 한근이 서로 인해서 공사가 모두 고갈되고 백성이 많이 아사하였으니 이는 바로 백성을 걱정하고 건면해야 하는 때입니다. 무릇 유해 무익한 일은 청근대 다 물리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구중궁궐에 깊숙이 거처하여 있으니 어찌 민간의 질고를 알겠는가. 옛 사람이 이르기를 군자의 과실은 일식과 월식 같아서 사람들이 모두 이를 본다 하였으니 내가 어찌 그 과실을 숨기겠는가. 홍문관에서는 늘 해청을 기르지 못하도록 청하였는데 해청을 날려보내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므로 신종호가 말하기를 응사가 말을 타고서 정은 김수동을 범하였는데 김수동의 도졸이 이로 인해 고문을 받아가 죽었으니 전하께서는 비록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나 대간을 예원한 도리에 어긋난 것입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가다가 잠시 중지하는 것은 종마 어사를 피함이다 하였으니 한나라가 이미 쇠란하였는데도 이와 같이 말한 것은 그래도 그 대간을 중히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공이 길에서 대간을 만나면 반드시 말에서 내려 예모로서 하는데 이제 응사들은 간관을 길에서 만나 치돌하며 지나쳤으니 이는 응사가 도리어 삼공보다 존귀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응사를 비호하려고 하여 도주를 고신한 것이 아니다. 응방의 내관이 말하기를 길에서 갈도를 만났으나 벽지하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정은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 그대로 말을 몰아 지나쳤습니다 하였으니 도저히 벽지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도 거짓으로 벽지하였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신문하게 하였을 뿐이다. 내가 해청을 기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듣는 것이 이와 같으니 응방을 파해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어서 승정원에 명하여 해청을 날려보내게 하니 응방의 내관들은 그 믿는 바를 잃었으므로 모두 눈물을 흘리었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채수는 겉으로는 강직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사특했기 때문에 그 발언하는 이유가 이와 같았다. 당시의 지평 권인손과 정은 황정이 입시하였으나 한마디의 말도 없었으니 그 사람됨을 알만하다 하였다. 휴징은 휴조 곧 아름다운 별미이다. 구징은 천재가 있을 조직이다. 총마 의사는 호환 때 태부 영의 현손이 시여사가 되어 총말을 타고 다녔으므로 불려진 이름이다. 치돌은 달려들어 부딪힙니다. 성조실록 190권 성조 17년 4월 15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도승지 성근이 아뢰기를 새로운 대전의 보충대가 천인이었을 때에 나은 사람들 역시 보충대에 소속시켰다가 종량하기를 허락하니 이와 같이 하면 공천이 날로 감해지게 되므로 이는 조종의 법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을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90권 성조 17년 4월 15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0권 성조 17년 4월 16일 신명 첫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의 선지하기를 변장의 수령을 무신으로서 차견하는 것은 방어하기 위함인데 방어가 비록 기묘한 일이기는 하나 백성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다. 수령에 마땅한 사람을 얻게 되면 백성이 그 업에 안정될 것이니
군사와 말이 저절로 정강해질 것이며 변경의 수비가 자연 완전하고 견고해질 것이다. 다만 수령이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면 백성이 그 해를 받고 변진도 조폐해질 것이다. 인자는 각각 장단이 있으므로 한 사람에게 다 구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하니 문물을 교체하여 각기 그 직에 힘을 쓰게 하면 방어하는 일과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거의 일거양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변방의 수령은 문신으로서 쓸만한 자는 너를 선택하여 혹은 장관 중에서 혹은 좌이관 중에서 임명하되 그 직질에 따라 차견하도록 하라 하였다. 장관은 한 관의 어떤 벼슬을 말한다. 좌이관은 육조의 참판 참일을 말한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17일 임진 첫 번째 기사. 호주의 사례기를 외인이 바치는 것 중에서 약간 기묘하지 않은 물건이 있거든 청구대 변장으로 하여금 이를 살펴봐 보수에 몸으로 두고 와서 바치지 못하도록 하소서 하므로 명하여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니 정창성 윤필상 홍흥 이급의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외인이 도산노를 가지고 와서 바치는 것을 거절하고서 바치 아니한다면 먼 곳의 백성을 오도록 회유하는 뜻이 아닙니다. 분을 머금고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반드시 이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으니 청컨대 전례대로 하게 하소서 하였다. 성조실록 190권 성조 17년 4월 17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예조에 전교하기를 여로도의 외사가 오거든 마땅히 말하기를 너희들이 바치는 바에 물건은 쓸모없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값을 받게 되면 너희들의 마음에는 편하는가? 지금 이를 물리치고서 받지 않고 싶지만 다만 생각한데 먼 곳에 사람이 바치는 것을 갑자기 물리칠 수 없으므로 우선 또 받는 것이니 금후로는 이와 같은 물건은 모름지기 가지고 오지 말라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18일 개사 첫 번째 기사. 호조 판서 이등량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가뭄의 조짐이 이미 나타났으니 청컨대 예조로 하여금 기우하게 하되 문을 닫고 저자를 옮기며 북을 치지 못하게 하는 일 등의 과 같은 것은 그전 예에 의하여 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기우는 지금 행해야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만 여사일 뿐 인사를 닦아서 가멍이 되게 하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18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 어서를 내리기를 내가 박덕한 몸으로 외람되게 대위에 임하여 전전율율 하면서 밤낮으로 허물을 생각하고 있는데 미처 그 이치를 밝히지 못하여 잘못된 것이 많을 것이다. 대저 엄량이 화기를 잃고 수재와 한재가 해마다 계속되어 선비는 보존의 기쁨을 잃고 백성은 한 해를 마치는 즐거움이 없으며 공사가 모두 공공하여 도적이 아울러 일어나니 이 모두가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또 금년 초여름은 이맥이 바야흐로 성장하고 백곡이 무성해가는데 하늘이 큰 견책을 내려 가뭄이 계속되고 있으니 그 죄는 임금에게 있지만 재앙은 만 백성에게 번져나갈 것이다. 조용히 이를 생각해보건대 진실도 척연한 마음이 든다. 나에게 있는 허물을 삼공이 다 말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내가 매우 민망하게 여긴다. 그러니 각기 천재를 조심하여 두려워하고 몸과 마음을 삼가서 길이 나를 돕기를 생각하여 나의 미치지 못하는 바를 바로잡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90권 성조 17년 4월 18일 개사 세 번째 기사. 형제와 사원부에 전지하기를 대개 들으니 성현이 왕위에 있으면 음량이 조화가 되고 풍후가 때를 맞추어서 백성들이 잘 살게 되어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신민의 윗자리를 맡고 있으면서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감히 한가하고 편안하게 있지 못하고서 조종의 어렵고 큰 위험을 실추시킴이 없게 할 것을 생각해왔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한 황이 서로에 따라 지난해의 한자는 전국에 없던 바로서 사방의 만민이 기아로 허덕이고 있다. 비록 창구를 기울여
진율하더라도 오히려 회복시킬 수가 없었는데 지금 또 바로 농사딸을 당하여 비우는 것이 시기를 어겨 화곡이 마르고 손상되니 내가 생민을 생각하고 있으나 조치할 바를 모르겠다. 이러한 재변은 까닭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정치의 잘못으로 인하 일어난 것인데 곰곰이 그 허물을 생각하니 그 이유를 밝히지 못하겠다. 이는 내가 덕에 불민하여 정사를 밝게 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인가 아니면 중예의 형옥이 남용되고 사송이 혹 엄체되어 백성들이 근심하고 한탄하는 소리가 순한 기운을 범하여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찌 천견이 여기에 이르렀겠는가. 재변을 물리쳐 회복시키려면 인사를 닦아 이에 응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건대 형부와 사헌부는 형옥과 사송이 모이는 곳이니 경등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모음받아서 각각 마음을 다해 형옥을 심리함에 있어 원억하고 엄체되는 한탄이 없게 하여 황천이 재난을 내려 경계하는 뜻에 답하고 과인이 근심하고 근로하며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뜻에 부응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99권 성종 17년 4월 18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근래에 한 황이 서로 잇따름으로 인하여 만민이 오오함으로 창구를 기울여 진율에도 오히려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금 또 바로 농사딸을 당하였는데 비가 오는 것이 시기를 어겨 화곡이 마르고 손상되니 내가 생민을 생각하고 있으나 조치할 바를 모르겠다. 그 재변이 오는 원인을 추구해 보면 과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만 무릇 형옥의 남용이라든가 사송의 엄체는 사람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클 수가 없는 것이다. 화기를 손상하고 재화를 초래하는 것은 반드시 이로써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으니 경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아 원옥의 을 심리하고 엄체된 사성을 판결하여 왕이 없게 해서 내가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90권 성조 17년 4월 2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0권 성조 17년 4월 2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병한도 절도사 김백겸이 치게 하기를 강변의 여러 진에 군사의 수가 적어 여름철에는 4번으로 나누니 방어가 허수합니다. 참건대 3번으로 나누어 농민을 보호하게 하소서. 그리고 아이구자 부근의 거민은 비록 벽동의 관내에 있으나 본군과의 거리가 매우 머니 첩입할 때 노약자를 데리고 왕래하게 되면 적변이 두렵습니다. 참건대 아이구자에 첩입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자장리는 창주와의 거리가 30리이고 창성과의 거리는 60리인데 만약 첩입하지 아니하면 적이 혹 두 진을 둘러싸고 날쌘 군사로서 이를 엄습할 경우 반드시 사로잡히는 바가 될 것입니다. 청컨대 예정 그대로 창주에 첩입하게 하소서 하였다. 명하여 일찍이 평안도 절도사를 지낸 이에게 의논하게 하니 이철견, 김경광, 이극균, 정문영, 정난종이 의논하기라. 여름달은 백성들이 덜에 두루 퍼져 있을 때이므로 강변의 방어가 비단 겨울철에만 더욱 긴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진에 있는 군사의 수가 많지 않은데 만약 3번으로 나눈다면 한 곳의 수하는 군사가 겨우 10여인밖에 안 되니 문득 적변이라도 있게 되면 형세가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건대 거전대로 2번으로 나누게 하되 벽동의 인민으로서 이 구자에 가까이 있는 자는 절도사가 아랜 바대로 이 구자에 첩입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을미년의 적변이 있은 이후부터는 강변과의 거리가 90리 되는 곳의 거민은 모두 첩입하게 하였었는데 그 뒤에 변민이 불편함을 호소함으로 인하여 먼 곳에 있는 자들은 첩입하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자장리 역시 그 가운데 들어있어 다만 군사와 보만 설치하고 지켜왔는데 그년의 연강의 방안은 하여 지키는 곳이 매우 많아 군사를 나누어 지킬 수가 없으니 창승과 창주 두 진에 첩입하게 하소서. 비록 자장리가 강변과의 거리는 멀다고 하나
오랑캐가 만약 정자동을 따라 들어오게 되면 단지 20여리밖에 안 되니 정로가 매우 가까워서 첩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명하여 절도사가 아랜대로 하게 하였다. 을미년의 적병은 성종 6년 1475년 2월에 올적합이 함경도의 경원에 입구한 일과 이만주의 여당이 벽단에 입구한 일을 말한 것이다. 성조실록 190건 성종 17년 4월 21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본성 원일 해주테스 원번이 우리나라에서 표류해 간 사람들을 구하여 채송하였다. 이어 서기를 써서 도수를 청하며 새 약선으로 통호할 것을 청하니 예조에서 아래기를 원일 등이 요구한 바는 한번 약정을 정해주게 되면 마침내는 고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뒤에 폐단이 생기는 일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표류한 인물을 호송한 것은 그 공이 작지 않고 또 전례도 있으니 청건대 도수와 새 약선 1선을 주되 흑마포 10필, 면주 10필, 채화석 3장을 내려주고 그 뜻에 답하게 하소서 하므로 명하여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니 정창손 심해가 의논하기를 이전에는 공이 없이도 도수를 받은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원일 등이 표류인을 구하여 호송하였으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름이 마땅합니다 하고 윤필상 윤호는 의논하기를 청컨대 예조에서 아랫바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표류인을 머무르게 하여 보양하고 호송한 일은 비록 공은 있으나 만약 그 청을 모두 따라서 도수를 주고 새 약선을 정해준다고 하면 장차 무궁한 폐단이 될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이극배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도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비록 전례는 있다 하나 한번 약속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접대하는 데 있어 폐단이 작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포장을 넉넉히 해주고 그 다시 청하는 것을 기다린 연후에 따르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명하여 예조에 묻게 하였는데 예조의 사례기를 원일, 원번 등은 모두 요로에 처해 있는 자인데 지금 청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명과 제주에 왕래하는 사람들로서 표박하는 자들을 즐겨 구하지 않을 것이니 청건대 전례대로 도수를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채송은 차례로 여러 곳을 거쳐서 전하여 보냅니다. 도서는 외인이나 야인의 유력자에게 내려주던 동인을 말한다. 세약서는 세종 때 대마도를 정벌한 뒤에 회유책으로 3%를 개항하고 한 해에 무역선 50척만을 보내도록 약정한 것을 이릅니다. 사명은 사자로서 받은 명령 곧 사신의 지칭한 것이다. 성조실록 190건 성종 17년 4월 21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0건 성종 17년 4월 21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0건 성종 17년 4월 21일 병신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간 조지스가 아뢰기를 군사로서 늙고 병든 자는 수령이 절도사에게 고하고 절도사는 병조에 고하여 병조에서 계문하여 한 연후에 군적에서 제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구법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법을 고친 뒤로는 절도사가 마음대로 군적에서 제하도록 하였으니 만약 절도사 수령이 어질지 못하다고 한다면 사사를 행하는 일이 어찌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승도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니 청컨대 도첩이 없는 자들을 충군시키는 법을 거듭 밝히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인이 백성의 재물을 갉아먹으면서 나라에 이익이 없으므로 이들을 추세하여 충군시키도록 입법한 지 오래되었는데 관리가 능히 봉행하지 않고 있으니 매우 옳지 못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2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20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20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2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90권 성조 17년 4월 23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23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선교하기를 여러 도의 진율사 종사관 및 수령들이 마음을 다해 구항하는 여부를 어찌 알고서 상부를 내리겠는가 하니 승지 김승건 등이 아뢰기를 종사관과 수령은 진율사에게 물으면 알 수 있지만 진율사에 능하고 능하지 못한 것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그것을 대신들에게 묻도록 하라 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여러 도의 진율사가 능하고 능하지 못한지는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재상을 보내어 핵실하게 하소서 하고 한 명에는 의논하기를 지금 양맥이 이미 익어가고 있는데 요리한 자나 사망한 자가 없으니 청컨대 상을 주소서 하고 쉬면은 의논하기를 만약 강명한 조관을 보내어 백성들을 찾아 묻게 하며 그 실상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진율사가 여러 달 동안 촌락을 드나드는 것은 진실로 분주한 수고가 있었으나 이것은 직분 안의 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구항을 세면은 근로함이 더 할 수 없이 쉬면 심하니 창근대 상을 주소서 하니 승대군이 전교하기를 지금 농사딸을 당하여 사신을 보내어 획실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니 가을을 기다렸다가 어사를 나누어 보내어 백성들에게 순문하게 하면 가히 진율한 능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승지, 성건 등이 아뢰기를 이미 대신에게 위임하였는데 또 사람 보내어 핵실하게 되면 그 대신을 대하는 체면에 어떻겠습니까? 수령이라면 가하지만 진율사에게 상부를 내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함으로 전교하기를 수령에게 상부를 내리면서 진율사에게만 미치지 아니한다면 뒤에는 진율사가 반드시 마음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기민을 진율하는 일은 지난해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윤필상 이급배 노사신과 같은 경우는 모두 일찍이 진율사가 되었었는데 그때 상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진율사에게 상부를 내리려는 것은 권승징악을 하려는 것인데 경등이 불가하게 여기는 까닭에 그만두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90권 성조 17년 4월 23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23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23일 기야 첫 번째 기사 의정부 영의정 윤필상이 와서 아뢰기를 성상께서 가뭄을 걱정하고 자책하시면서 전지를 내려 삼공이 생각한 바를 즐겨 다 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으셨으니 신등은 황송한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 어찌 전하께 과실이 있어 재변이 여기에 이르렀겠습니까? 이는 진실로 신등이 용렬하여 제대로 섭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백성의 일에 마음을 다하시고 정사에 실수함이 없으셨지만 다음이 단지 소민이 국가의 대체를 알지 못하고 입과하기를 꺼려하여 심지어는 스스로 목을 매는 자까지 있었습니다. 청컨대 우선 이를 정지하였다가 풍년이 들기를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고 또 근래에 흉년으로 인하여 값싸인 녹봉을 감하려 하지만 실직을 제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통하고 민망해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녹봉은 비록 줄 수 없다 하더라도 청컨대 실직을 제수하여 그 마음을 기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처녀에게 혼인을 하도록 재촉하여 시기를 잃지 않게 하는 일은 입법한 것이 매우 엄한데 관리가 능히 법을 봉행하지 못하여 나이가 장성하였는데도 시까지 못한 자가 자못 많습니다. 청컨대 경외의 관리로 하여금 성운하도록 재촉하게 하되 만약 궁핍한 자가 있으면 관에서 그 자제를 공급해 주게 하소서. 그리고 또 전하께서는 형옥의 매양 뜻을 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수령이 성상의 뜻을 본받지 아니하여 온혹함을 혹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비록 조관을 보내어 분별할 수는 없더라도 청컨대 진율사의 종사관으로 하여금 규철하여 적발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모두 경등이 아린대로 따르겠다. 다만 사민만은 영구히 정지시키는 것이 가하다 하였는데 승정원의 사례기를 진율사를 모두 소환하라고 명하시면서 종사관을 머물러 두고 형옥을 교찰하여 적발하게 한다면 아마도 배단이 있을 듯합니다. 청컨대 관찰사에게 하유하여 교찰해서 적발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사람들이 혹은 이르기를 의정부에서 진달한 바 위에서 말한 네 가지 원통한 것은 가히 화기를 손상하고 재화를 불러올 만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려면 윤비상 김경광의 탐탁하고 사첨한 자와 이철견의 불학무지한 자를 빨리 내쳐서 낭묘를 맑게 하는 것만 같이 못하다고 하였다. 탐탁은 욕심이 많고 마음이 더러웁니다. 사첨은 올바르지 않고 아첨합니다. 성조실록 190권 성조 17년 4월 24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지금부터 근데 사족의 딸로서 혹은 부모가 모두 죽었거나 혹은 생계가 빈곤하여 나이가 장성하였어도 시집을 가지 못한 자가 많다고 하니 화기를 상하고 재화를 부르는 것이 반드시 이런 데서 연유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경은 대전에 의하여 도노의 나이 장성하고도 시집가지 못한 자는 그 자제를 공급해 주어 혼인하도록 해서 시기를 잃는 일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90권 성조 17년 4월 24일 기한 세 번째 기사 이 의를 동원대부 행사원부 지비로 삼고 봉원효를 복렬대부 사원부 장령으로 황인을 봉직랑 사관은 헌납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190권 성조 17년 4월 20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거동하여 사정전에 나아가서 잔치를 베풀고 외사, 직구 등 5인을 접견하였다. 직구에게 명하여 술잔을 올리게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너희 도주가 사람을 시켜 입회하게 하고 적 외를 죽였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하고는 물건을 차등있게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190권 성조 17년 4월 2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황정이와 쌀이기를 대전에 이르기를 제가 한 여자의 자손은 동반직과 서반직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새로 제수된 감찰청 은동과 겸 춘추관, 기주관, 박시행이의 어미는 모두 두 지아비에게 시집을 갔으니 마땅히 대전에 의하여 개정하여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제가 한 것이 대전을 방강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므로 품지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과 승경원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제가 한 여자들의 자손을 동서반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법은 너무 엄한 것 같으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절개를 이른 자라고 한다면 비록 범한 바가 대전을 방강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그 자손은 동서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한명의 심의 윤필상, 홍응, 윤호, 성근, 이조양, 윤언노, 박승질, 안철양, 변천영은 의논하기를 제가 한 여자의 자손은 동서반에 사용하지 말게 하는 것은 참컨대 대전을 입법한 뒤부터 시행하게 하소서니 한명의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2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형 혹은 인명에 관계되는 것이니 재변이 오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근자의 가뭄이 서로 이어서 기근이 해마다 잇따르는데 지금 또 바로 농사탈을 당하여 비 내리는 것이 시기를 이르니 내가 매우 질려 한다. 중예의 하유와 하늘의 경계를 가끈하게 하였으나 마침내 이렇다 할 가망을 얻지 못하였으니 관리가 창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옥성을 오래도록 지체시켜서 백성이 원통함을 펴지 못하여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형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 형옥에 유의하되 말이냐 수령이 오래도록 지연시켜서 결단하지 않거나 혹은 인정과 도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무고한 사람을 모함한 자는 엄하게 검찰을 더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90권 성조 17년 4월 27일 애민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0권 성조 17년 4월 27일 애민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0권 성조 17년 4월 27일 애민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0권 성조 17년 4월 28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벗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190권 성종 17년 4월 28일 개묘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근자의 황계령, 이수 등이 미복을 하고 열의를 횡행하다가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였는데 법금이 비록 설치되어 있으나 지위가 낮은 종친이 오만하여서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미복으로 다니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것을 해당 관사로 하여금
거듭 법금을 밝히도록 하라. 미복은 변장이다. 성조실록 190권 성조 17년 4월 29일 각지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만원정에 거둥하여 수전하는 것을 보고 드디어 월산대군 이정의 별세에 나아갔는데 이정에게 내구마 2피를 내려주었다. 대가가 돌아오다가 서교에 이르러 관가하고 농민에게 술과 고기를 내려주었다. 별서는 전장이 있는 부근의 별장을 말한다. 관가는 임금이 농작물의 작황을 돌아보는 일이다. 성조실록 191권 성종 17년 5월 2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1권 성종 17년 5월 2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위에 사맹 종가 길이 내조하다. 성조실록 191권 성종 17년 5월 2일 병호 세 번째 기사. 호조에 전교하기를 설장의 두 혀를 패치하는 편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은데 혹은 이르기를 출연하는 군인이 양식을 둘러매고 왕래하는 패단이 작지 않으니 철장을 파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해서 바치게 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하고 혹은 이르기를 백성들이 사서로이 스스로 출연할 수 없으므로 갖출 길이 없는데 그 부겸과 농기 등의 물건을 다 바치게 되면 몇 년이 가지 아니하여 민간이 조그만 세부치도 남아나지 못할 것이니 도회는 패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 이 두 가지 계책 중에 어떤 것이 쓸만한가? 아니면 공사간에 둘 다 편리한 계책이 별도로 있는가? 하니 판서 이등량 참판 김승경 참의 임수창이 와서 아뢰기를 대전에 여러 고을에서 나는 철은 야장에서 처리하되 관찰사가 부근 여러 고을의 공철을 다소에 따라 인부를 헤아려 정한다 하였는데 일정한 액수가 없기 때문에 수령이 많은 수를 뽑아 보내게 되니 과연 식량을 둘러매고 왕래하는 패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가 철장을 파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이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조관을 보내어 경장으로 하여금 시험적으로 출연을 하게 해서 만약 강철 몇 건을 출연하는데 인부 얼마 정도를 쓰며 정철 몇 건을 출연하는데 인부 얼마 정도를 쓰는가를 보아서 본고을 및 부근고을의 백성들을 뽑아 출연군으로 삼고는 자벽과 역을 겸면해주고 이 역만 전담하게 할 것 같으면 양식을 둘러매고 왕래하는 괴름도 없을 것이며 구경도 또한 넉넉해질 것입니다. 하물며 염철의 이는 역대에서 패하지 않는 바인데 조종이 이를 행한 지가 또한 오래되었으니 갑자기 고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였다. 도회는 각 도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 설치하는 곳이다. 부겸은 도끼와 낫이다. 야장은 쇠를 불리는 풀무관을 말한다. 성조실록 191권 성종 17년 5월 2일은 병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1권 성종 17년 5월 2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전라도 진율사 이극돈이 와서 복명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흥덕현감 양자첨은 용렬하게가 비할 데 없어 쌀을 내어 백성을 진율하는 일을 모두 하리에게 맡겼는데 하리가 사육을 많이 꾀하여도 우리석에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참건대 파출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토지가 메말라서 출수가 충실하지 못한데 백성이 멀리 생각하지를 못하고 그 해에 한 번 조금이라도 풍년이 되면 쓰는 것을 진흙과 모래처럼 하여 조금도 아끼는 것이 없어 한 사람이 한 끼니를 먹는 것이 늘상 중국 사람이 하루 동안 먹는 양을 겸합니다. 비단 조석으로 입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함부로 흡입하는 것이 법도가 없어 술을 빚어 떼지어 마시면서 취하는 것을 한도로 하며 그 저축해 놓은 것이 즉시 바닥이 나므로 명년의 종자와 식량까지 관창에 의지하는데 이것이 습관적으로 예사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흉년을 만나게 되면 자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망하는 자가 서로 속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안동의 백성은 검소하고 아끼는 것을 숭상하는 풍속이 있어 한 해의 수확을 총계하여 명년의 종자와 식량이 될 만큼 예산해놓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금년의 비용으로 삼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비록 수재와 한재가 있게 되더라도 굶주려서 쇠약해지는 근심이 없게 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해마다 가을이 되거든 수령으로 하여금 민호에게서 거둔 바의 곡식을 순심하도록 하여 안동의 토속에 의하여 공채와 조세 및
명년이 종자까지 셈을 따져 제할 것은 제하고 그런 연휴에 남는 것을 가지고 1년 동안의 식량으로 삼기를 허락하소서. 만약 그것이 부족할 경우 초식을 가져 보충하게 할 것 같으면 민간에서도 자연히 전락해서 쓰게 될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 민호가 지극히 많으므로 수령이 일일이 순심하기가 어렵고 또 거두는 바의 곡식도 어찌 그 수를 상세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민호가 비록 많기는 하나 만약 1개월 동안 한다면 두루 순심할 수 있을 것이니 비록 반드시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대개 또한 서로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해마다 이와 같이 한다면 비록 안동의 토속과 같이 다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또한 전날과 같이 망령되게 허비하는 데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전라도는 민간의 굶주림이 심하여 소알을 유기하는 것이 104명에 이르렀는데 신이 기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분부는 하였으나 친속이 아니므로 능히 구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청근대 수년 동안 기한을 정하여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해마다 존망을 뽑아 가지고 아뢰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금 듣건대 의정부의 건의로 인하여 사민하는 일을 정지하도록 명하셨다 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전라도 한도를 보건대 풍속이 광한하여 공공연하게 금리학을 하니 이는 오로지 지역은 좁은 데다 사람이 많음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은 스스로 금년에 반드시 사민이 있을 것이라 분별로서 그 뜻이 이미 정하여졌는데 만약 끝내 사민하지 않는다면 그만이겠지만 부득이 백성을 옮겨 변방을 채워야 한다면 청컨대 금년에 사민하도록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알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91권 성종 17년 5월 2일 병호 6번째 기사 충청도 진율사 유순이 와서 복명하니 전교하기를 기민 가운데 죽은 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였다. 유순이 말하기를 기민 가운데 비록 죽은 자가 있더라도 수령이 신으로 하여금 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찌 죽은 자가 없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알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91권 성조 17년 5월 2일 병호 7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1권 성조 17년 5월 3일 정미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1권 성조 17년 5월 3일 정미 두번째 기사 경상도 진율사 한치영이 와서 복명하고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사민하는 일을 정지하도록 명하셨다 합니다. 신이 경상도의 백성을 보건대 마땅히 입거하여야 할 자는 이미 천사할 계책을 정해놓고서 모두 집과 전답을 팔아버렸으니 중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또 서게하기를 본도에는 군자가 넉넉하지 못한데 별창의 곡식을 수령이 남는 것을 취하여 이익을 보는 재미로 임의로 출납하기 때문에 부호한 백성과 교활한 아재는 대출하는 쌀을 받고서 갚지 아니하니 이로 인하여 별창의 저축한 것이 점차 없어져 가므로 부득이 예대로 군자를 청하게 됩니다. 그무로는 관찰사로 하여금 별창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되 그 해의 풍흉을 비교해서 사유를 갖추어 계청하게 하여 호주에서 수요를 계산하여 헤아려 주게 하고 군자청에서는 계청하지 말도록 하소서. 상수리는 다만 구황에 긴절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군수에도 도움이 될 만하니 주부 군현에 청하여 잘 헤아려 수를 정하고 그 해에 거두어들이고 흩어주는 데 따라서 아울러 회계에 기록하게 하소서. 본도는 토지가 묘하니 세를 거두는 것이 마땅히 다른 도에 갑질이 되어야 하는데도 수령이 대체를 알지 못하고서 세를 거두는 일에 중도를 잃고 있으므로 국용이 넉넉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연분 등재는 득중을 요하기를 힘쓰되 공사 양쪽이 모두 원문하고 편안하게 하소서. 그리고 연변의 군수는 매우 긴절하니 청컨대 공천의 신공을 본고려 납입하도록 하여 곡식으로 받고 군자에 보충하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호조에 해부하게 하였다. 호조의 사례기를 호활한 인민으로서 공채를 갚지 않는 자를 검칙하지 않은 수령은 이미 취재하도록 법을 세웠으니 그 영을 거듭 밝히소서. 만약 별창의 곡식을 반드시 개창하고서 백성을 진열하게 한다면 이리저리 전전은 하여 보고하게 되므로 형평이 백성을 구제하는 데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별창의 곡식이 적으면 할 수 없이 군자를 주어 고율하는데 수령이 남는 것을 취하려고 꾀하여
제멋대로 더 주어 창능을 텅 비게 한 것은 관리를 보내어 교찰하고 적발해서 이를 죄주게 하소서. 상수리는 구황에 긴절한 것으로 이를 준비하기는 매우 쉬우니 주연으로 하여금 수를 헤아려 관에 준비하게 하되 해마다 거두어들이고 흩어주게 하소서. 공천의 공포는 국영에서 가장 긴들한 것이므로 상납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령이 백성에게 명예 얻기를 요함으로 과연 연분이 중도를 잇는 패단이 있으니 그무로는 관찰사가 수령으로 하여금 득중을 요하기를 힘써서 너무 헐하지 않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당시 여러 도의 기근이 들어 죽은 자가 절비하였는데 한 지영이 이에 굶주린 유민을 양계에 천사시키고자 하였으니 이는 심하다 하였다. 천사는 옮겨서 이사합니다. 요는 땅이 비옥하고 물자가 넉넉합니다. 신궁은 노비가 신력 대신에 바치던 곡물이다. 성조실록 191권 성종 17년 5월 5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문소전에 나아가 단오제를 행하고 또 연원전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었다. 성조실록 191권 성조 17년 5월 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남학 유생 권헌 등이 상수하인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전하께서 성학이 밝으시어 석시의 사슬을 일찍이 승신하지 않으셨는데 구차이해 본학의 중 일명을 원각사에 소재하는 역에 충당시키셨으니 이것이 어찌 전하의 명령이겠습니까? 반드시 해당 관서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조에서 사유를 갖추어 아뢰었으나 윤호를 받지 못했으니 결망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학궁은 인재를 교육하는 곳이고 원각사는 다만 중들이 하는 일이 없이 놀고 먹는 곳이니 그 경중이 현저하게 멉니다. 삼가 원하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시어 선정에 누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어찌하여 다른 관사의 노예도 그 역을 이바지할 수 있는데 반드시 학궁의 종이라야 하겠는가? 즉시 개정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무릇 도를 지키고 불탈을 배척하는 일은 문득 요생의 상수에서 있었으니 학문을 승선하고 가난한 것을 따르는 세상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일이 시행될 수 있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91권 성조 17년 5월 6일 경술 두 번째 기사 호조의 전교하기를 양맥이 이미 익었으니 그 동서의 진제장을 파소서 하였다. 그 동서의 진제장을 파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91권 성조 17년 5월 7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호조판서 이등량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저자를 옮겨서 바꾼 것은 백성을 편하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심이 같지 않아 그것을 원하지 않는 자는 이를 송사하여 그치지 않으니 청컨대 예전대로 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한승부 우윤 이계동이 대답하기를 신이 형제와 더불어 함께 살펴보았는데 저자를 옮기는 일은 저자 사람들이 모두 제 편을 편리를 구함으로 따르는 바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옮기기를 원하는 자가 많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적으면 들어주지 마소서. 어찌 사람마다 원하는 바에 따라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 저자를 설치한 것이 균등하지 아니하여 앉아서 장사하는 자들이 많이 원망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에 따라 옮기도록 한 것인데 지금 또다시 바꾸면 나중에 반드시 옮기기를 원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느 때에 정착이 되겠는가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 등량은 유막지 등이 극구 비방하자 그 원망이 자신에게 모인다고 여겨 예전대로 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사람들이 모두 부족하게 여겼다 하였다. 성조실록 191권 성종 17년 5월 7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1권 성종 17년 5월 7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경년간 외에 재상으로서 고문에 대비할 만한 자를 가려서 특징관이라 이름 짓고 매양 경년 내 2인씩 돌려가며 입시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91권 성종 17년 5월 7일 신의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남평의 죄수인 백정 양금 음산이 도망 중에 있는 계질동과 더불어 강도질을 한 죄는 유리 참 부대시에 해당하니 계질동은 추포하여 참하고 처자는 대전에 의하여 소재간의 노비로 용속시키소서. 그리고 전옥의 죄수인 동령부 종 산이가 제 어미를 때려 이를 부러뜨린 죄는
유리 참부대 시에 해당합니다. 아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아이고야. 성조실업 191권 성종 17년 5월 7일 신의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업 191권 성종 17년 5월 7일 신의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업 191권 성종 17년 5월 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업 191권 성종 17년 5월 8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